가족간병 유의 시에는 이런 여러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병인 등록, 입원 당일까지.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항상 저 보호망 채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은 많이 올려드리는 찐 보험 채널 보호망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우리 가족간병 때문에 뭐 케어네이션, 그 다음에 중개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가족간병 등록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보험회사가 조사를 타이트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간병 된다고 해서 역선택, 도적 해이드, 모럴 리스크, 여러가지 보험 사기로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간병, 특히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4분기 때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 보험회사 애매모호한 약관들을 전면 개정하라고, 좀 더 정확하게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우리 각 보험사 원수사에 일단은 권고사항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바뀌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가족간병 등록할 때 우리 중개 플랫폼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한 어떤 점을 주의해서 가족간병 등록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간병인 약관 전면 다 개편을 해야 하는 비상계엄령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휘르륵 뿅! 연습한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여기 보시면 11월 28일자로 나왔습니다. 자, 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호금융권, 이거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랑 내용이 똑같진 않아요.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융감독원 간병인 사유 일당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28일 그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취지 과제별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번 간병인 사유 일당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보험금 부지급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금 이를 이용해서 과다 청구하는 보험 사기와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역선택이 지금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배경과 문제점이에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증가 등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적 간병비 서울대 3조 6천억 있고 8조 10조 이렇게 있고요. 출처는 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도 국민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여러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병인 사유 일당 등으로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생명보험 12개, 손해보험 10개사에서 간병보험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잘 판매가 되고 있죠. 최근 간병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장 한도를 상향하거나 장기 입원 환자 수요를 고려하여 보장 일수를 확대한 사례도 존재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지 15만원에서 20만원 많이 올랐고요. 점점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20만원, 30만원, 40만원 계속 높은 금액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간 만큼 한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간병인 사유 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하고,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정말 많이 미흡하죠. 보험금 부지급 등 지금 보험금 안 나온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서 일단 이거는 우리 계약자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보험금을 부풀려서 10일만 입원해도 되는데 30일, 한 달, 두 달 일부러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실제로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돌봤다고 뻥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가서 볼일 보고 이런 게 다 안 걸릴 것 같죠? CCTV 다 있습니다. 결론은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매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특히 중개 플랫폼이죠. 데이네이션,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이런 플랫폼 업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험은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부 보험 약관에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이 약관에 없기 때문에 야 우리는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 포함이 안 돼. 그래서 보험금을 안 줘. 이렇게 해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계약자도 무슨 잘못이야? 왜? 중간에서 설계사들이 우리는 다 가족간병 돼.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매니저들이 매월 초에 하면서 H사, S사, D사, K사 우리는 가족간병 다 돼. 가족간병 된다고 해도 약관에는 가족간병이 된다는 내용은 없어. 근데 우리는 된대. 그래서 물어봤죠. 시험장님 약관에 가족간병 되는 게 없는데요. 저희 보상가 직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헐. 그럼 나중에 FC도 그만두고 훗날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상가 직원은 뭐라고 하죠? 이거 약관에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돼. 저는 저 판매했던 설계사가 아니면은 교육 매니저가 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약관의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린 몰라. 걔들 영업팀이고 영업을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엄청 판매하려고 개수작 부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보험금 부지급이야. 민원 넣어.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비지비지하게 지금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자,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금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 간병인을 의료기관 및 간병 관련 사업자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 개인 간병인을 등록한 자료 규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15개 생명손해보험회사 싹 다 약관을 다운받았거든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 혼자 받은 건 아니에요. 저희 스태프들이랑. 자, 이렇게 받았는데 약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매모호하죠. 보험금 지급 대상 간병인은 의료기관 및 간병 관련 사업자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자, 이런 거면 급여가 우리 간병인 업체에 등록이 되어서 급여를 받아야 돼?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돼?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일부 보험 약관에 따르면 일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보험 약관에 따르면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여도 서류 요건, 사업자 등록증만 충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사업자 등록증도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사업자 등록증도.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밑에 품목이나 그 종목이 있어요. 거기에 간병인 업체라고 그 업체가 정확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으면 안 돼요. 밑에 보면 업체와 종목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불필요한 상황에도 간병 서비스를 남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선 방안입니다. 자, 금융감독에서 개선 방안이에요.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보험사별로 상의하거나 애매모호한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4년 4분기 중이니까 4분기는 지금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죠? 지금. 근데 보험회사 4분기는 12월 1, 2월이죠. 왜냐면 3, 4, 5가 1분기, 68, 90, 11, 11, 2. 이게 4분기니까 내년 2월 전까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 달에 될지, 다음 달 될지, 아니면은 내년 4월 달부터 될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4분기 중으로 이제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여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겠습니다. 당연히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이런 걸 방지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밑에 나와요. 단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업체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업체를 통한 허위 청구 방지.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런 플랫폼 업체를 선별해서 이런 업체들은 오케이, 이런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 등록하면 인정해줄게. 하지만 다른 이런 허가받지 않는 중간 플랫폼을 통해서 일단은 가족간병 등록하면 그거는 인정 못해. 이렇게 정식적으로 허가된다와 허가 안 된 데를 비교해서 선별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 서비스 이용한 경우에는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민서류, 추가 서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능 조항을 신설하여. 그러니까 추가 증민서류는 뭐냐면 과다 청구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네가 회사를 다니는데 부모님을 가족간병 할 수 있어? 그 추가적인 서류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이런 걸 정확히 그 간병인 업체와 직인을 찍고 정확히 계약을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병 범위 그리고 비용 얼마 줬는지 아니면 근무 시간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간병 근무일지 오늘 하루 1일 업체처럼 우리 부모님이들 간병인을 간병하는 환자를 내가 뭐 똥오줌을 갈아줬다 아니면 밥을 줬다 여러 가지 간병 입지를 세세적으로 그런 간호 기록 등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서류를 만들 예정이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험은 그래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가 좀 깐깐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렇게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간병도 인정이 되고 보험금 부지급이 일단은 안 될 수가 있다. 내가 이제 그런 보험금 청구하는 서류나 이런 거를 소급 적용해서 정확히 명시가 돼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해.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부지급 건수가 내려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저 보험왕이 생각하는 간병인 협회 이런 거 플랫폼 뭐 데이케이션 뭐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많은데 이런데 함부로 내가 등록해서 간병인 등록해서 바로바로 간병인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들 간병인으로 내가 나갈 건데 이제 그 피보험자가 입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간병인을 등록을 해야 돼요. 나중에 입원하고 사후에 내가 간병인 등록을 업체에 등록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네이버에 찾아보면요, 한국간병협회 간병인 등록 보험금 청구하기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특히 네이버에 찾아보면 한국간병인협회가 있는데요, 여기 간병인협회 일단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특히 한국간병협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간병인 등록, 배우자가 입원하여 가족간병이 필요하신 분, 혹은 부모님이 입원하여 자녀가 간병하시렸대, 아니면 자녀가 입원하여 부모님이 간병하시려는 분, 아니면 전문 간병은 불편하여 지인 간병이 필요하신 분, 누구나 한국간병협회 소속으로 등록 후에 간병인 자격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불법적인데 애매모호한데 검증되지 않는데 가지 마시고요, 한국간병협회에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 방법에 대해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A서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국간병협회예요. 일단은 환자가 입원 전에 간병인을 등록해야 돼요. 소급적이 없습니다. 환자가 입원한 다음에 안 돼요.
그래서 환자가 입원하여 간병인 등록을 하시고요. 특히 카톡, 전화로 간단하게 간병인 등록이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환자분이 입원 시에 환자 입원 시 간병 시작할 때 간병 시작 알림을 하세요. 세 번째로는 성실히 간병 업무를 수행하셔야 돼요. 간병 업무를 성실해야지 무조건 대충대충하고 나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다 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CCTV 다 걸립니다. 그래서 FM대로 도덕적으로 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성실히 간병 업무를 수행하세요. 간병 기간이나 시간 준수하여 성실히 간병 업무를 수행하시고요. 간병 종료 시에는 간병 종료 알림과 입퇴원 확인서 사진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간병비 결제 및 서류를 발급받고요. 환자가 간병인에게 간병비 결제 및 청구 서류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병인 등록 방법은 뭐 카톡, 전화로 편하게 하는 방법 있고, 간병인 정보, 성함이나 주민번호 연락처가 있으면 되고, 환자분은 성함이나 주민번호는 몰라도 돼요. 요즘 개인정보 깐깐하니까. 그러니까 성함이나 병원명, 보험사 이렇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으로 정보 전송 시 바로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톡에 한국간병협회 이렇게 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한국간병협회예요. 가족간병 유의 시에는 이런 여러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병인 등록, 입원 당일까지 간병 기간과 시간을 준수해야 될 것 같고요. 허위, 거짓으로 간병 금지예요. 다 걸립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병실 중복 보장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소급 적용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 주의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중요한 거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 땡땡땡 케어네이션을 통해서 이 등록업체를 갔는데 업태와 종목은 도소매, 출판, 의료업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건 다 안 됩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주고요. 네, 여기 보세요. 간병인 사유 입원 시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서 간병인 사용 관련 유의사항이에요. 사업자는 간병인 관련해서 업종에 해당하며 구세청 업종 코드 기준으로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 또는 개인 간병인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다음의 경우 간병인 사용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업체, 업종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케어네이션 등 간병인 플랫폼을 통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케어네이션의 사업자 등록 증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어 등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직업 소개서를 통해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병원 소개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 전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 확인 서류인데요. 간병 확인서, 영수증,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되는데 간이 영수증은 뭐 되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웬만하면 안 되는 회사들이 많다. 간병 확인서는 간병인 사용 시간, 사용 기간 및 금액, 업체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영수증에는 사업자 등록증 포함된 카드 전표나 구세청 통보된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간병인 사용 시간은 하루에 1일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하나요. 입원 일수 1일로 계산하고요. 8시간 미만 간병인 사용한 경우에도 간병인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땡땡땡, 네, 어디 간병인이에요. 이거는 데이케어 땡땡 케어네이션을 통해서 일단 간병인 업체인데 서비스 죄다 뭐 쓸데없는 거야.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라면 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에 정확히 업태, 종목의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다시 한번 에브리바디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이렇게 업태 종목에 나와 있어야 인정을 받는 거지. 이런 건 내용이 없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 사업자, 주식회사 땡땡땡 이렇게 나오면 전액 다 무시가 당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애써서 내가 간병인을 선별하고 있겠는데 이 모든 거 사기꾼으로 보험 사기로 연루가 돼서 내가 정말 5일 동안 10일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말 그대로 좀 강하게 막 개고생했는데 보험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못 받아.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래요? 실제 내가 했다 해도 안 했다 해도 일단은 웬만하면 네 하시길 바랄게요. 안전하게 100% 받으려면 우리 업체 종목에 정확히 간병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한국간병인업 이쪽으로 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사를 통해서 명함, 설계사 명함 있죠? 이거 한 가지 노하우인데요. 제가 어디 한국간병협회에 소개시켜줬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한테 뭐 이득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고객은 좋아요. 간병협회에 설계사 인증을 하고 고객이 첫날부터 하루에 5,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험왕 소개로 일단은 간병인협회에 설계사로 인증을 하면 이제 설계사 명함, 제 명함을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 명함으로 이제 간병인협회에 등록을 하면 하루에 5,000원씩 얼마예요? 하루에 5,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인을.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간병 서비스는 간병보험에서 가입한 환자를 병원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을 해주신다면 한국간병협회를 소속 간병인을 등록 후에 간병인을 청구가 가능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한테 홍꼬물 10원이라도 떨어진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보험금 청구할 때 원활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험왕은 열심히 좋은 정보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에게 이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험왕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험이란 건 정말 아파서 보험금 청구해서 정말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보테크라고 하죠. 보험 플러스 재테크의 합성어예요. 보험으로 너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우리 부모님들 가족간병 한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하나 미리 간병인 업체 등록하기 전에 제 영상을 먼저 미리 시청하시고 일단 가족간병 등록해서 나중에 보험 청구하면 보험금을 쉽게 원활하게 아니 우리 부모님 가족간병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근데 그때 막 조사가 나오고 보험 사기꾼으로 막 안 좋게 봐.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도록 원활하게 보험금 청구해서 띵동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보험금을 받으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은 보험왕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